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전에 온 세상이 만나던 도시 장안, 그곳에 살았던 고대 세계주의자들의 발자취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지금부터 1000년도 더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 불렸던 곳, 바로 당나라 시대의 심장부로 떠나는 시간 여행입니다. 네, 이곳은 그냥 수도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전 세계의 꿈을 꾸는 사람들, 학자들, 그리고 특히 상인들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 같은 곳이었죠. 진짜 글로벌 허브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이 거대한 도시가 얼마나 다채로웠는지, 그리고 여기에 정착했던 외국 상인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그 흔적을 찾아볼 겁니다. 특히 고대 기록에 남은 구체적인 증거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거고요. 그러다 이 황금 시대가 왜 저물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의 유산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성기 때의 장안, 과연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을까요? 무려 100만 명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도 엄청난 숫자인데 당시 고대 세계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세계 최초의 메가시티라고 불릴만 합니다. 와, 이 명단을 한번 보세요. 그냥 중국 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페르시아에서 온 상인, 아람 무역상, 심지어 중앙아시아에서 온 소그드인 무용수에, 인도에서 온 승려,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사제까지. 정말이지 전 세계가 이 도시 하나에 모여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시 당나라가 얼마나 개방적인 정책을 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나 많은 외국인들, 특히 상인들이 장안에 모여들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장안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아주 큰 시장이 두 군데 있었어요. 동시는 주로 중국 귀족들을 위한 내수시장이었고요. 반면에 서시는 달랐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아랍과 페르시아 상인들의 주 무대, 진짜 활기 넘치는 국제구역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여행객이 아니었어요. 아예 장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거죠.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고 중국과 세계를 잇는 무역소를 운영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종교를 위한 사원이나 모스크까지 지었다는 건 여기가 그들에게 제2의 고향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이들의 영향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궁중에서는 페르시아 악기가 연주되고 귀족들은 이국적인 페르시아 스타일의 옷을 입고 심지어 연회상에는 후추 같은 향신료와 페르시아식 빵이 올라왔다고 하니 이들의 문화가 당나라 사회 전반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들으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12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들이 남긴 명확한 증거, 즉 발자취를 찾아봐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당나라 스스로가 남긴 공식 역사 기록, 당서입니다. 이 책에는 장안에 아랍과 페르시아 상인들이 거주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아주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글자로만 남은 기록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건 바로 손에 잡힐 듯한 물리적 증거들이죠. 고고학자들이 옛 장안의 터를 파헤쳤더니 거기서 아랍 문자가 새겨진 조각들이 나오고 페르시아어로 쓰인 상업 문서들이 발굴된 거예요. 이건 뭐랄까, 이들이 바로 이곳에서 살고 사업을 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생생한 발자취 그 자체인 셈이죠.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죠. 이 눈부셨던 세계적인 교류의 황금시대도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쇠퇴의 시작은 755년에 터진 거대한 내전, 바로 안사의 난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나라의 힘이 급격히 약해졌고요. 외부에서는 티베트 제국이 교역로를 공격하고 한때 실크로드의 수호자였던 위구르마저 약탈자로 돌변하면서 육성 교역로는 점점 위험천만한 길이 되어버렸죠. 결국 당나라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그 많던 실크로드의 상인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불안정한 육지에서 드넓은 바다로 옮겨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활기 넘쳤던 장안의 국제적인 시대도 서서히 저물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려했지만 사라져버린 세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장안 상인들의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초기 세계화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고요. 동양과 서양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어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만나고 섞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모델이죠. 이들이 교류했던 기술과 아이디어가 오늘날 우리 세계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생각해보세요. 고대 그 낡은 길이 단순히 비단만 실어나는 게 아니라 음악과 예술, 그리고 새로운 사상까지 운반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디지털 네트워크, 이 새로운 실크로드는 과연 어떤 상품을 교환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오래된 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